자바는 최초로 자바를 설계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열거형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열거형이 없었어요. 자바는 최초에는 자바 5부터 열거형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바 5 이전에는 열거형이 없었어요. 열거형은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하는 되게 좋은, 강건성을 높이는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열거형을 언제 써요?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 없어. 몇 개 없을 때는 그것을 열거형으로 정의하게 되면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처럼 얼라이먼트라는 정렬하는 게 있다. 그리고 정렬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딱 세 가지만 있다고 칩시다. 내 응용에. 그러면 left, center, right라고 하는 상수를 정의하고 해당 타입을 써야 되는 곳에서는 left, center, right만 쓸 수 있게 하면은 타입 세이프티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값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열거형이 되게 강건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C는 최초부터 열거형을 제공했고 C에서는 열거형을 정수로 처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열거형을 정의하게 되면 C에 있는 열거형 상수들이 다 정수로 매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C++은 C랑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고, 자바는 자바 5부터 열거형을 제공했다. 그러면 열거형이 없었어요. 열거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만약 어떤 언어에서 열거형이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거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 커뮤니티에서도 당연히 자바 자체에 열거형이 없으니까 스스로 열거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바가 열거형을 도입할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썼던 방식을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2에서 열거형이 없었을 때 열거형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열거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도 1. 시도 1은 열거형이 이렇게 딱 3개 값만 있는 거예요. left, center, right.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죠. C에서 열거형 안 쓸 때 열거형을 비슷하게 만들려면은 define으로 상수를 3개 정의해가지고 걔를 쓰는 거예요. 0 대신에 left 쓰고 1 대신에 center 쓰고 2 대신에 right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은 define을 써가지고 3개를 만들었다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public static definer int 해가지고 left, center, right 3가지 정수 상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활용하고 싶을 때 set alignment 정렬을 왼쪽 정렬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값을 줘야 되는데 int로 값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현하면 int로 오게 돼요. 그럼 int로 오게 되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alignment와 align left를 비교하지만 여기에는 int니까 0, 1, 2 말고도 다양한 값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입 세이프티 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거형을 원하는 건 여기 열거형 타입을 딱 쏘면 여기에 뭐만 와요? 그 3가지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수로 모델링 하다 보니까 얘를 받을 때도 정수로 받아야 되겠고 정수로 받으니까 저 3가지 0, 1, 2 값 외에는 왜 다른 값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독성은 늘었어요. left, right, center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졌는데
타입 세이프티는 제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얼라이먼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생성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생성자가 접근 권한이 뭐예요? 생성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프라이빗입니다. 접근자가 프라이빗이면 객체를 밖에서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얼라이먼트 클래스 밖에서는 얼라이먼트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프라이빗이더라도 얼라이먼트 클래스 안에서는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몇 개 생성해요? 3개를 생성합니다. 3개를 생성하는데 public static final로 만들어 놓습니다. final로 만들어 놓으면 right는 다른 객체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final이 되면 static이 되면 얼라이먼트 클래스의 객체는 right 객체는 제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얼라이먼트 객체는 총 몇 개 존재해요? 딱 3개만 존재하고 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3개만 딱 만들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인트로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뭘로 받아요? 얼라이먼트로 받게 됩니다. 얼라이먼트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그리고 비교를 해요. 이렇게. 이 비교인데 이 A도 alignment.left도 뭐예요? 정수예요? 아니죠. 뭐예요? 객체죠. 객체를 연산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비교예요? 주소 비교죠. 주소 비교를 해도 되는 이유는 이 얼라이먼트 객체는 몇 개만 존재해? 딱 3개만 존재해요. 위치도 고정되어 있어요. 주소로 비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얼라이먼트 객체가 딱 몇 개만 존재해? 딱 3개만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얼라이먼트 객체만 올 수 있어요. 다른 객체가 못 와. 그럼 얘 타입 세이프 해요? 안 해요? 타입 세이프 하죠. 타입 세이프 하고 가독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바 5 이전에 열거형이 없었을 때 열거형을 만들고 싶으면 괜찮은 프로그래머들은 열거형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자바 5부터 열거형을 제공하자. 우리도 열거형이 좋은 거니까 강건성 높여주고 자바는 강건성 중요하니까 열거형을 만들자.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얘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요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열거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게 했냐면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정의하듯이 클래스 대신에 enum이라는 예전에 C부터 썼던 키워드를 써서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public enum alignment left center right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의하는 거랑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만들려면 귀찮잖아. 타이핑하기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우리는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내부적인 구현은 어떻게 돼요? left, center, right라는 3개의 객체를 생성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 alignment에는 그 3개의 객체만 유일하게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요 코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얘도 객체예요. left, center, right도 객체예요. alignment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클래스라는 이름을 써서 정의하지 않고 enum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최종 부모는 누구예요? 최종 조상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인데 얘도 올라가다 보면 오브젝트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바에서 또 뭘 만들었냐면 enum이라는 애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모든 열거형은 열거형 enum을 정의하면 내가 alignment를 정의했다. alignment. 그러면 얘의 부모는 enum. enum의 부모는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는 어디에 유지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도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어요. 다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도 객체예요. 그래서 자바의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enum이라는 애를 왜 추가했을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여기다가 원하는 열거형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들 정의하든지 간에 걔의 부모는 enum이에요. 그럼 enum 왜 정의하겠어요? 얘네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enum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enum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열거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메소드들, 필요한 메소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C and C++와 자바 열거형의 차이. 이게 C++를 잘 아시는 분, 또는 저한테 배우신 분은 C++11부터는 C++에서 열거형을 정의할 때 중간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어요. C++11에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 스몰, 미디엄, 라지라는 상수들이 글로벌한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안으로 이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미디엄을 참고하고 싶으면 요 연산자를 써야 돼요. size 땡땡 medium. 자바에서도 항상 쓸 때 앞에처럼 alignment.left 해야 돼요. 예전 C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 C에서는 이렇게 그냥 medium, small, large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이름들이 광역적인 이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개 쓰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이게 나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C++11에서 이렇게 바꾼 거고, 이거랑 현재 자바랑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왜? 요 상수를 접근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열거형 이름이 와야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left를 접근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 클래스의 이름, 그 열거형의 이름이 와야 돼요. alignment.left, alignment.center, alignment.right. 그러면 저 left, center, right라는 열거형 상수들은 또 다른 열거형에도 left, right, center가 있을 수 있죠.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C++은 C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small, medium, large는 결국 무슨 타입이에요? C++에서는 얘는 정수죠. 그렇죠? C에서는 얘가 0, 1, 2 이렇게 가지게 되죠. 뭐 equal 1 하면 1, 2, 3 뭐 이렇게 갖고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근데 자바는 얘네들이 뭐예요? 정수상수 아니라 객체다. 객체예요. 객체라고 해서 교환하거나 대입할 때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자바는 다 객체들은 뭐 갖고 처리해요? 참조 타입 갖고 처리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수 하나 교환하나 객체 하나 교환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문제도 안 돼.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게 가장 매력 포인트인데, 이 얼라이먼트는 enum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지만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럼 클래스에는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열거형에 뭘 추가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도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 추가할 수 있고 생성자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에서 이 사이즈와 관련된 어떤 메소드를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랑 떨어져 있죠. 이 안에다 뭔가 만들 수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구현이 돼야 돼요. 자바는 어때? 요 안에다가 구현하시면 돼요. 그런 점이 매력 포인트다. 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열거형의 부모는 뭐다? 이놈이다. 그럼 이놈에 뭐가 있냐? 이놈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오디난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오디난이라는 메소드는 정수, 각각 열거형 상수에 대응되는 정수 하나를 반환해줘요. 그럼 어떻게 반환해주냐? 아까 left, center, right 있어요. left의 오디날은 얼마일까? left의 오디날. 정수값은 C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야 돼? left는 무슨 정수값을 갖고 있어야 돼? 0을 갖고 있습니다. center는 어떤 값? 1. right는 어떤 값? 2를 가져요. 근데 C에서는 equal 1에서 바꿀 수 있었죠. 할당된 정수값을. 자바는 못 바꿉니다. 못 바꾸지만 내가 정의된 순서대로 얘네들의 객체들이 뭘 가져요? 0, 1, 2를 가져요. 그 0, 1, 2를 갖게끔 만든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필요하면 오디널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그 상수값을 정수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게 있고 to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소드를 부르면 문자열로 돌려줘요. left라는 이름이면 문자열이 뭐가 나올까? left 문자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system out println 해가지고 left를 찍으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요? 그냥 left가 찍혀요. 얘네들 때문에, 이런 메소드 때문에. 그럼 내가 left가 아니라 왼쪽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돼요. 오버라이딩 해주면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데 이놈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묵 해가지고 추가해주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뭔 메소드냐면 values하고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alignment라는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들을 거기다가 넣어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클래스 파일 가면 그 바이트 코드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무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추가하는 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여기에는 보시면은 사이즈라는 메소드 그 열거형을 정의했어요. 사이즈. 그래서 small, medium, large. 뭐 옷 사이즈 같은 거 할 때 뭐 X 라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열거형을 정의한 거예요. 열거형을 정의하는데 사이즈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멤버 변수 하나 뒀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거형의 생성자를 추가할 때에는 반드시 생성자가 프라이빗이어야 돼요. 퍼블릭으로는 정의할 수 없어요. 퍼블릭으로 정의한 순간 열거형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열거형은 요 세 개의 객체만 존재해야 돼요. 더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면 항상 뭐로 만들어야 돼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생성자를 만드는 순간 얘네들은 그 생성자를 부르게끔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객체를 생성하면서 S라고 하는 문자열, M이라는 문자열, L이라는 문자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을 어디다 유지해요? 요 멤버 변수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get every 달라 그러면 s, m, l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s를 찍으면 그냥 뭐가 찍혀요? 의도대로 라지가 찍힙니다. 근데 얘를 s.get everywhere 해서 찍으면 뭐가 찍힐까? l. 그냥 l이 찍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열거형에 추가적인 데이터도 유지하게 할 수 있고 필요로 한 메소드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매력 포인트예요. 쓰다 보면 열거형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생각들이 예전에 C나 C++에서 했던 거랑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열거형을 만들면서 그 열거형 자체에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weekday라는 게 있어요. weekday. weekday. 우리 많이 쓰는 열거형이겠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다음날, previous day.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public weekday next day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곱 가지 객체 중 하나에 대해서 next day가 불러줬겠죠? 그렇죠? 메소드니까 불러질 거예요. 그럼 인덱스에서 this ordinal를 불러요. 그럼 monday면은 this ordinal이 얼마예요? this ordinal이 monday면 얼마? 1이겠죠. 그러면 1에다가 1을 더해서 모두 칠하면 얼마야? 2가 되겠죠. 예, 2. 그럼 ordinal이 2인 객체를 돌려주면 그게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럼 ordinal이 2인 객체는 어떻게 얻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면 뭘 만들어줘요? 배열을 만들어줘요. 열거형 배열. 열거형 배열인데 0번째 색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Sunday 객체. 1번째에는 Monday 객체. 2번째에는 Tuesday 객체가 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인이 2인 애를 돌려달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 Tuesday 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Tuesday 객체. 그 다음에 그럼 previous day는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를 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듈러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거랑 n-1을 더한 거랑 같아요. 수학에서. 모드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n-1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랑 플러스 6 하는 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6을 하고 모두 7해서 구하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메소드는 내가 1을 주면 뭘로 반환해줘요? 1 주면 먼데이를 반환해주겠죠? 4를 주면 0, 1, 2, 3, 4 서스데이를 목요일을 반환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열거형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 색인 거를 반환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오디날의 범위가 얘 주어진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 에러 나니까 에러 나게 하고 아니면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을 우리가 열거형을 만들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디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compare to 비교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어떻게 할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W1과 W2. W1은 Sunday이고 W2는 Wednesday예요. 그거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뭘 이용해서 비교한 거예요? 이 각각의 오디널 값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W1의 오디널 값은 0. W2의 오디널 값은 3이에요. 비교는 뺄셈이죠. 그러니까 0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컴페어투는 요 나열된 순서로는 비교를 해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열거형이 이 나열된 순서로 비교하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4학년 수업에 아니면 지난번에 했나? 여기 아니 그 4학년 수업이구나.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낼 수 있는 손이 세 가지잖아요. 그럼 열거형으로 가위바위보를 정해요. 그럼 가위바위보는 이 순서대로 비교해가지고 얘가 더 크고 지은 건 아니죠. 그쵸? 그러면 컴페어투를 만약에 누가 이겼는지를 따져주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컴페어투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왜? 그냥 가위바위보 하면 얘가 다 이렇게 이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그냥 썬데이가 먼데이 앞이고 막 이게 맞는 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만들어 놔도 컴페어투가 어디 만들어져 있어요? 이놈에 만들어져 있다. 그냥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 밸류 오브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어있는 거예요. 요 밸류 오브는 문자를 줬을 때 그 문자라고 똑같은 애를 똑같은 상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밸류 오브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 sun 대문자를 주면 뭐 소문자를 주더라도 아퍼케이스로 바꾸고 걔를 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자바의 스위치 문에는 뭘 쓸 수 있다? 열거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거형이 정수상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객체인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스위치 문에는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C와 똑같이 정수상수 올 수 있습니다. 문자상수 당연히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열거형도 올 수 있고 하나 더 가서 뭐가 올 수 있어요? 뭐가 올 수 있어요? 문자열이 올 수 있어요. 문자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열거형을 정의하는데 출력을 할 때 sun으로 출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 월요일 우리나라 말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메소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스위치 디스에서 디스가 썬데이면 뭘 반환해줘요? 일요일. 먼데이면 월요일. 이렇게 반환해줘요. 그러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해가지고 선을 찍으면 뭐가 찍혀요? 선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월요일, 일요일 이런 게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하나 더 가면 열거형에서는 얘를 자식 객체로도 모델링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의하면서 여기다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다 메소드를 정의하면은 얘만 좀 특수한 거를 구현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EL에 올라가 있는 그 예제 파일, 예제 코드를 잠깐 보고 여기서처럼 책에 있는 것처럼 투스윙을 재정의해가지고 썬데이면 일요일, 먼데이면 월요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는 하루 뒤, 하루 전 요것만 계산했는데 요 메소드는 뭐예요? n을 받아서 7일 뒤, 뭐 5일 뒤, 뭐 100일 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랑 현재 오디널이랑 n을 찍어서 n을 더해서 모두 칠하면 되죠. 근데 빼는 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석 처리된 거 보면 위에 거 없애고 아래 걸로 해도 돼요. 그러면 각각마다 투스윙을 새롭게 만들어 놨죠. 아까는 하나로 스위치문 써서 만들어 놨는데 얘는 폴리모피즘 쓰는 거예요. 스위치문을 안 쓰고 각각의 상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각각의 상수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의미는 이 상수가 해당 열거형의 뭐처럼 취급돼요? 자식 클래스로 취급되는 거예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내가 쭉 정의하는데 열거형인데 6개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야. 하나는 다르게 해요. 그러면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를 웬스데이만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웬스데이만 폴리모피즘 형태로 그것만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구현이 된다.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봤던 것처럼 M, S 그거 유지하듯이 한글 이름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게 하고 투스윙은 그 한글 이름을 반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만들 때 썬데이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다 그 데이터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열거형 객체들이 한글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방법으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